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광장 등 4개소에서 스마트 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에 맞춰 세계 물도시 포럼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2023년 하반기 횡성군 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디지털 무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이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내년도 광주광역시의 1년 사업을 결정하게 될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가 다음 주 시작되는데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 예산 400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매달 50만 원까지 7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2021년 발행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사용액의 49%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중소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보조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이 7천억 원을 증액했지만 국회 예결 소위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상생카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여건 악화를 감안했을 때 과연 보편적 복지인 상생카드를 예산을 그렇게 큰 폭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지난 10월부터는 사용처를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면서 주유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매출액 제한이 없었던 8월과 제한이 생긴 10월의 발행액을 비교해보니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화폐가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4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액 11호라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나 광주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 경제 사업이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 사업이 내일과 모레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라는 첫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광장 등 4개소에서 스마트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스마트 쉼터가 설치된 장소는 청량리역 광장, 청량리역 2번 출구, 용두역 3번 출구와 전농동 지식의 꽃밭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운영 전날인 11월 30일 청량리역 광장 스마트 쉼터를 찾아 점검을 마쳤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기와 공기 정화장치 등이 설치돼 있어 폭염 한파에도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 내 모든 시스템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구청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정류소에 접근하는 버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쉼터 내부는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쉼터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구는 스마트 쉼터의 수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구청에서 수능 가채점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가채점 및 정시 지원 전략 특강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수능 성적 통지일 전 가채점 분석을 통해 발빠른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제시해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청원여자고등학교 진학교사 박문수 강사의 진행으로 2024학년도 수능 분석과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요강 분석, 수능 이후 대입 지원 전략 등을 제공했습니다.
군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제27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지난 7일 올 한 해 지역사회를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27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는 나눔과 실천의 정신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한 봉사자를 적극 발굴해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세상을 잇는 우리 자원봉사자를 슬로건으로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헌장 낭독,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원봉사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앞장서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맞춰 세계 물도시 포럼이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 등 물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물도시 포럼이 7일과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맞춰 열린 이번 포럼은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물 관련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 물기업 직접단지인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나온 물 분야 신기술과 신제품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산업도시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구매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대학교가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충청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조승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충청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건립되면 충청권 반도체 교육 연구 수요가 충족돼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반도체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2023년도 제4차 평창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2차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 및 출연금 사용 승인안과 2024년 평창장학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창장학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평창군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협력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며 2024년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읍 입성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7일 마을회관에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은 그간 세대수가 적고 공급관 설치비가 과다해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받아 정압기 1개소, 공급관 969m를 구축해 총 104세대 79필지의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도시가스 공급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읍상용리 읍마택지, 입성리 대상병원 일원의 총 286세대의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읍상사리, 읍상오리 266세대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안전한 횡성을 만들기 위한 2023년 하반기 횡성군 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 치안협의회는 횡성군수와 횡성경찰서장, 횡성소방서장, 횡성교육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연중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치안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을 기관별로 설명한 후 관련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기관별 실무부서에 공유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3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이 4번째 수상이며 특히 선정된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충북은 내년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에서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K배터리 중심에 서다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과학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K배터리 레볼루션의 저자 박순혁 작가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용일 충북산업육성과장이 충북 2차 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전략과 과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이 충북 배터리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충북의 배터리 산업이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의 위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방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소식과 함께 코트라와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충북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1층에 조성된 센터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K스튜디오, 바이어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무역 상담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포항시 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11월 30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까지 23일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합니다. 11월 30일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과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에는 이재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포항시 예산안은 총 2조 6,400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시의회는 지난 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정 질문에는 김은주 의원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산업 폐기물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전주형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해 물었고 김민정 의원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또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예결특위 활동 등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2024년 당초 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을 확정하고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자락에 대규모 골프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들어설 부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 자생지와 불과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논란입니다. 골프장 조성 계획이 추진되는 불갑산 자락. 불갑산 능선을 경계로 반대쪽은 참식나무가 자라는 군락지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엔 천연기념물 112호에 지정됐습니다. 이 불갑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가 광범위하게 자생을 하고 있고 또 상사와 최대 군락지로서 전국의 유명한 명소이고
하지만 불과 170m 거리에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참식나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능선 바깥 골프장 예정 부지로 확장돼 논란입니다.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면 참식나무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광군이 지난 2006년 발표한 생태조사 보고서에도 능선 아래로 100에서 200m까지 참식나무가 분포한다며 계속해서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참식나무가 170m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다. 참식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에 대해 한평군은 지난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참식나무가 없는 걸로 확인했고 전남도 경관위원회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지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네. 거기서 이 참식나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참식나무 군락지 안에서도 여기서 60m 이승객이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의견을 준 거죠. 또한 영광군의 천연기념물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한평군 경계를 벗어난 지역까지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은 만큼 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7일 하루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40건에 육박하는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광주 보훈병원 앞 도로. 사이카와 경찰차가 곳곳에 배치되고 음주운전 단속 안내 표지판이 세워집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향수로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재측정을 합니다. 알코올에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모두 37건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연말연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510여 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적발 건수보다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다는 국민인식이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 한다는 습관을 꼭 들이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출근길과 낮 시간 관계없이 불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늘 있어왔던 김장 나눔 행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남도의 한 사찰이 무려 39년째 김장김치 나눔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아미타 부처님 상으로 이름난 강진의 남미륵사. 넓지 않은 요사치 앞마당이 김장김치를 담그는 열기로 후끈합니다. 한 켠은 절인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고 창고에도 담궈놓은 김치와 양념이 한가득입니다. 김치 담그기에 나선 신도 등 자원봉사자는 500여 명. 이른 아침부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양념을 버무리면서도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닌 지는 한 13, 1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불우한 이웃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봉사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 우리 스님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번 김장에 들어간 배추는 3만 포기, 비용 3억 5천만 원은 후원금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한 나눔은 김장뿐 아니라 쌀과 이불, 장학금 기부까지 낮은 곳을 향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손이 와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서로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먹는 거 좋다. 그런 마음으로 부리토끼를 하고 있습니다. 꼬박 나흘 동안 담근 김장김치 3천 상자는 강진군을 통해 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정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겨울을 더 춥게 나는 이들을 위한 한 사찰의 오랜 나눔이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 태평양 건너 멕시코와 쿠바 등지에 살던 한인 노동자들도 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후원했는데요. 당시 한인 동포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고국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한복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한복의 사이즈를 최종 확인한 뒤 포장합니다. 지금까지 포장을 마친 한복만 200벌 이상, 모두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94년 전 광주 학생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한 달 5달러 남짓이던 월급 가운데 1, 2달러씩을 모아 후원했던 한인 노동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전남대 김재기 교수가 한복 보내기 운동을 제안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여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800벌 가까운 한복이 기부됐고 배송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날은 꼭 기념을 하고 또 태극기 한복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한복을 입은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한복을 보내면은 또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정체성도 갖고 장롱 속에 오래 보관돼 있던 한복인 만큼 선별과 수선도 정성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 등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분류부터 세탁, 수선, 포장까지 맡아 최상의 상태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동정도 교체, 옷구름 떨어진 거 부착, 또 기타 등등 손질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복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한복을 지금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좀 보내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여고 총동창회 등은 내년 3.1절 기념행사 전에 한복 500벌을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이 제주 혼디 누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제주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인권의 날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오영훈 지사,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시상,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도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아시아 지역 리더들을 만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 회원국 정당 대외 협력 담당 및 주한 외교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는 한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23개국 35개 정당 대표로 구성됐으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 게임, 반도체까지 수출 시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며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바탕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이뤄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발표한 2023년 올해의 검색어 레시피 부문에서 한국의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은 검색어 순위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K푸드 비빔밥이 스페인의 에스페토스, 인도네시아의 파페다를 앞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국내 K-팝 노래 순위에는 뉴진스, 아이브 등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순위에서 대다수를 차지해 K-팝 열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의 사회 이슈를 돌아볼 수 있는 뉴스 부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이 1위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순위는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